교와 큐장의 거꾸로 지우어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하를 분류했다고 하는 허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허블은 은하를 많이 관측을 했습니다. 허블이 관측한 은하 중에 이렇게 A, B, C 세 개의 은하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허블이 이렇게 은하를 잘 보니까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인 A와 조금 멀리 있는 B 그리고 더 멀리 있는 C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관측해본 결과 A 은하에서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은하에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원래 요 파장대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더 밀려서 요 파장대에서 흡수선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B 은하를 봤더니 B 은하는 원래 여기여야 될 것이 여기서 나타나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C를 봤더니 C도 여기서 나타나야 될 게 여기서 나타나더라 하더라고요. 자, 파장이 점점 길어졌죠. 적색 편의로 인해서. 근데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의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지금 A, B, C 순으로 지금 멀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적색 편의량은 이 또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시선 속도 중에서 후퇴 속도, 더 멀어지는 속도를 따져봤을 때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배웠죠? 시선 속도와 도플러 효과. 더 빨리 멀어지면 적색 편의량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바로 우주의 크기는 점점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봐도 멀어지고 여기서 봐도 얘를 봐도 멀어지고 있고요. A에서 C를 봐도 멀어지고 있고요. 어디서 어딜 봐도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 요 네모 박스는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허블의 관측 결과 알아낸 사실이 어딜 봐도 우주는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적색 편의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허블이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자신의 관측 결과 값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허블의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에 거리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후퇴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경향성을 봤더니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은하의 후퇴 속도, 적색 편의량은 더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은하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결과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후퇴 속도를 V라고 하고요.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V는 R에 비례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V는 R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상수값이 곱해져야겠죠. 그 상수를 이제 H라는 허블 상수를 씁니다. 그래서 V는 H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아주 아름다운 공식 베스트 10에 속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V의 단위는 km/s고요. R의 단위는 메가파섹입니다. 파섹이라는 단위에 이제 100만 배인 거죠. 자, 그럼 H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H는 결국에는 R분의 V죠. 그럼 단위를 따지면 km/s 퍼 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게 바로 허블 상수의 단위입니다. 이 허블 상수 값은 관측 결과에 따라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 R분의 V가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결국 관측된 데이터 값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75 정도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약 68 정도일 것이다 라고 지금 관측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허블 법칙이 아름다운 공식 10대에 들어간다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첫째로 허블 법칙을 알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알아내느냐? 기본적으로 그 V는 HR이라는 식에서 자, V가 후퇴 속도였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은하가 후퇴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하의 후퇴 속도는 아무리 빨라봤자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보다 느려요. 빛의 속도를 광속 c라고 할게요. V는 이 c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고로 빠른 속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고로 빠른 후퇴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V는 HR에서 V 대신에 C로 바꿉니다. 광속으로. C는 H 곱하기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값이 바로 우리가 보는 최고 빠른 후퇴 속도를 대입한 은하의 거리예요. 그것이 결국엔 제일 먼 거리겠죠. 은하가 멀면 멀수록 빨리 멀어진다 했으니까 제일 먼 곳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좀 바꿔보면 거리인 R만 남기면은 결국 R은 H분의 C가 됩니다. 즉 허블 상수분의 광속을 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광속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허블 상수도 정해져 있고요. 허블 상수분의 광속을 해서 우주의 크기 R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지금 대략 138억 광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의 의미 두 번째 뭐가 있냐? 바로 이걸 이용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한 점에 모여있던 은하들이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해서 팽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T가 지난 후 현재 거리 R이라는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즉 우주가 생기고 나서 은하가 팽창해온 시간이 T고 그 후에 도달한 우주의 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속도가 V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하면 V는 HR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식을 좀 바꾸면 H분의 1은 V분의 R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속력 V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조금 바꿔보면 시간은 V분의 R이에요. 그죠? 그럼 V분의 R 지금 위에나 써놨죠? V분의 R은 H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우주의 시간 T는, 우주의 나이 T는 H분의 1,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우주의 나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는 현재 약 138억 년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우주의 나이도 우주의 크기도 허블 상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겠죠. 즉 관측된 데이터 값에 따라 바뀌겠지만 현재 데이터의 평균으로는 138억 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었고 나이는 138억 년이고 딱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허블 법칙 하나로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10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방.